네,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김혜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TBS TV에는 여러 번 나오셨었죠? 네, 이전에 2번 정도 출연을 아,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요, 그죠? 네, 네. 아, 자, 우리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기후변화 배움터,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후변화 배움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센터장님께서. 네, 서울 기후변화 배움터는 네. 에너지 드림센터 안에 특별 전시관 형태로 지금 하나의 드림센터 프로그램인 거고요. 네, 네. 2층에 구축이 된 거고요. 네. 올해 한 7, 8개월 공사를 해서 지난 3일 개관식을 해서 이제 막 따끈따끈한 네, 전시관입니다. 7, 8개월 공사하셨으면은 굉장히 오래 한 거네요, 그죠? 네,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한 스토리 만들고 또 어떻게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들어진 아, 전시관입니다. 그래요? 네. 예산도 많이 들었겠습니다. 네. 그 기후변화 센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어떤 네. 7, 8개월 동안 공사하고 학생들의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드림센터는 사실은 조금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요. 네. 서울 기후변화 배움터는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뭐 전시관 패널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시작해서 네. 미래에는 과연 어떤 직업들이 생길까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네.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세계적으로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더 얘기하면 입만 아픈 잔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요.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이제 미래에 다가올 재앙이 아니고 바로 네. 우리 생활에 이미 좀 와 있는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네. 올여름 왜 굉장히 그런 거죠? 더웠잖아요. 네. 네, 기억하시죠? 근데 네. 또 올 겨울에는 엄청 추울 거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추운 거 가지고 사람들이 기후변화하면 오히려 겨울도 따뜻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겨울에 혹한이 찾아오는 것 또한 기후변화 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극의 찬 공기가 이 빙하가 녹으면서 더 남쪽으로 깊이 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들이 더 추워지는데요.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있었던 파리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총회, 네. 그 파리 협정이 그 11월 4일에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약속한 감축 목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이산화탄소 있을지를 감축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네,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살기 좋은 나라인데. 네. 이제 봄하고 좀 가을은 이상해졌죠. 예. 네,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 어떤 고도 산업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CO2라든가 에너지 이런 문제가 네. 이제 지구를 감염시키니까 기후가 이상해진다 그런 거예요. 지구촌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가 이제 부쩍 늘어났는데 네. 지금 세계가 약속한 거는 산업화 시기에 대비해서 네. 2도씨 이상 더 올리지 말자, 지구의 온도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런 우려를 해서 파리협정 내용도 2도씨 이상 올리지 않는 걸 전제로 지금 약속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발표가 하나 나왔었어요. 2014년 기준으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 넘어섰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 네. 400ppm이라는 수치가요. 지구 온도를 2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먹고 살만하면 여유 있으면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절실하게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어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배움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그죠? 네, 맞습니다. 심각성을 이제 알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네. 지금도 문제지만 네, 네. 지금 어린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도 우리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삶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인식이 있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정책도 하고 기업도 하고 할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네.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해 있죠. 가입해 있습니다. 중국도 가입했나요? 네, 네. 다 하긴 했군요. 네, 거의 뭐 195개국,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아주 우리 센터장님이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제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나요? 예, 아유, 그건 뭐 제 우스갯소리고요. 자,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에너지 드림센터는 공공건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물입니다. 네.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는 의미는 제로, 그죠? 네. 0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에너지를 건물이 쓰게 되는데 네.
드림센터에서 쓰는 에너지는 다 드림센터에서 생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실제 근데 플러스 건물이에요. 저희가 쓰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2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는 에너지는 또 한전에 팔아서 오히려 돈을 버는 이런 제로 에너지 그래요? 건물인데요.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이죠. 10월에 세계 그린빌딩 협의회라는 곳에서 네. 세계적인 그린빌딩을 뽑는 어워드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공건물로서 3위 안에 드림센터가 들어서 네.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제로 에너지라는 것은 그럼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네.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모양이죠? 더 중요한 건 이제 네. 보통 패시브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패시브. 효율성을 네. 일반 비교 건축물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안 씁니다, 에너지를. 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둔 단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하고 지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서 전기 생산하고요. 또 지열에서는 간절기, 봄이나 가을철에 냉난방, 환기하는 거를 지열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이 있습니다. 에너지 드림센터가 언제 세워졌죠? 2012년 12월 12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 4년째 접어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센터장님은 책임을 맡고 계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드림센터는 서울시에서 짓긴 했지만 네.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재미없으니까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 이거를 위탁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지금 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같은 건물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나요? 하나입니까, 서울시? 제로 에너지 건물로서는 네. 공공건물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드림센터고요.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지어놓은 것들은 네. 좀 있고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 아니라 그냥 패시브 건물 정도로 네. 이런 전시관을 지어놓은 사례는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같은 이런 제로 에너지 네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네네. 다른 건물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많이 듭니다. 몇 배가 더 들어요? 한 3배 정도 더 세 든다고 배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더군다나 에너지 드림센터는 네. 독일하고 합작한 기술이에요. 독일의 네. 세계적인 태양광 회사에서 설계하고 디자인한 건물이라서 그러나 일단 세워놓으면은 네.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운영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네. 중장기적으로는 더 플러스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네. 공공부문에서 교육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뭐 에너지 자립 건물들 원체 많이 짓기 때문에 어떤 적정 기술, 뭐 아주 고 기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마음이 있다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공건물로서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가 지금 신축된 지 한 4년 정도 네,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민간으로 확대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 에너지 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네. 건축 관련한 전문 세미나나 전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들이나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제로 에너지 산업을 구축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뭐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토론을 하면서 풀기도 하고요. 네. 또 드림센터에 적용된 우수한 기술들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하고 그럼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느 나라에서 많이 해외에서 와요? 한 1년에 연간 1000여 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주로 그래요? 공무원들이나 언론 쪽에서 와서 서울시의 우수한 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 하러 많이 네. 드림센터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또 감명을 받고 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제로 에너지 센터라든가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네. 지열 에너지의 어떤 뭐 발전이라고 할까요? 발달 이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이제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2025년이면요.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게 규제가 들어가요. 2025년부터요. 네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새로 짓는 건물들은 에너지 드림센터처럼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실턴 조턴 가야 되는 네. 거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뭐 녹색 산업 얘기를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화석연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문제라서 네. 기업체, 뭐 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고요. 이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의 김혜애 센터장이었습니다.